네, 언제나 좋은 정보로 좋은 주식들 알려주시는 분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방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제 시장 보셨죠? 네. 어제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시간도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 위원님의 또 인사이트도 얻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방어적인 전략으로 시장을 좀 대응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는 어떻게 하실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FOMC 결과를 미국 증시가 그래도 잘 소화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부분, FOMC 결과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되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은 뭐 시황 그 전반적인 그 이슈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지난 7월 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7월 증시 전망을 드리면서 이제 썸머 랠리가 올 것이다. 주도 섹터를 제가 그러면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특히 이런 것들 좀 메인으로 보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화요일 밤방송에서는 이제 월말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제가 그 섹터에 대해서 분석과 전망을 해드리면서 이제 어제 2차 전지가 오를 때 그때는 비중 축소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그동안 뭐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죠.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또는 포스코 그룹이 뭐 2차 전지도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그런 그룹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수 왜곡 현상을 가져왔고 또 뭐 저희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좀 왜곡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왜곡 현상을 가져왔을 때 그게 극한치에 이를 때는 그게 거의가 상승의 클라이막스 능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이제 저 2차 전지는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어제 그냥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을 뿜어댔죠. 주식이랑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지금 현 장세를 진단해 보게 되면 어제 그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수로 봤을 때는 숨고르기 이격 조정이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시세 분출. 예, 저는 이제 계속 그 슈팅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슈팅은 뭐냐면 바로 상승의 클라이막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 이것이 결국 극도의 쏠림 현상을 가져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제 이제 제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방어 전략을 취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어떠냐. 저는 이제 또 약간 다른 모드로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격적인 모드가 좋은데 이제는 이성적인 반등을 모색할 때가 왔다. 그때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비이상적이었거든요. 시장은. 이성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조정 또는 사실 뭐 지수와 별개로 그동안 쭉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조정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낙폭의 가격 메리트를 확보했다. 이런 차원에서 공격 모드로 가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위원님께서는 30년 동안 주식시장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으신 게 아닐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남은 목요일과 금요일 공격적인 전략을 가져가자 얘기를 주셨어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낙폭의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얘기 주셨는데요. 저희 MTN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도 파머스님께서 어제는 전 종목이 엉엉 울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부님께서 알맥과 이노 시뮬레이션 AS 좀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 위원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일단 시장에 대한 전략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남은 이틀 동안은 좀 보유를 하고 저희가 월요일에 AS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의 위기를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30년이 좀 됐잖아요. 넘었잖아요. 이제 경험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한 투자의 팁을 드릴까 합니다.
주가는요,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주식 오래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거의 루틴하게 반복이 돼요. 마치 토인비가 얘기했던 역사는 되풀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저도 망연자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똑같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것은 예고된 그런 조정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투자의 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가라는 주식의 가치라는 것은 때로는 일시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해요. 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을 주고 롱통으로 봤을 때는 결국 주가는 펀더멘탈의 수렴이에요. 그 펀더멘탈은 뭐냐면은 실적과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라는 건 바로 뭐를 멀티플을 부여하면서 가불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꼭 그걸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 관련 용어들이 왜 올랐을까요? 저는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거 PR이 700배 나오고 현대차가 시총이 42조인데 에코프로 BM이 어제까지 보게 되면은 44조?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도 장중 40조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제 그 배터리 구조가, 그러니까 완성차하고 배터리하고 봤을 때 배터리가 과대 관계라고 그래요, 현재는. 그렇다고 이거 시초에서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게 바로 펀더멘털에서 너무 오버웨이트 됐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시장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손실을 보는 이유가 바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FOMO라 해서 Fear of Missing Out. 내가 저걸 놓치면 안 될 텐데? 라고 공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 과거에 보게 된 비트코인이 그랬고, 밈 주식이 그래요. 네. 이제 이게 막 시장에서 회자될 때, 내가 조정 나서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매수를 하시잖아요. 네. 제가 주변에 말 들으면은 20대, 30대도 에코프로에 거의 뭐 몰빵하고 과거의 영끌처럼 비트코인이 네,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크레멘스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당할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여론몰이, 쏠림 현상, 감정이입을 좀 그런 배제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 이미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화요일날 그 2차 전지 섹터에서 말씀드릴 때 이건 매도 의견이 매도가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은요, 항상 이거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일어나면 그걸 시키는 게 꼭 이슈가 나오고,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주식시장의 언어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는 재료 뉴스에 의해서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사실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참 이게 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제가 만든 그런 주식 격언이 있답니다.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하는 투기자는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에코프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이제 지금 2차 전지 이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건 너무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모 증권사 그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인신 공격을 당했습니까? 마치 셀트론에 35만 원 가는데 100만 원 간다고 막 여기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아주 냉철하게 분석한 그런 애널리스트들은 문매를 맞죠. 이게 바로 밈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예고가 됐던 거다. 그래서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200% 오르는 종목이 여기서 막 2000% 계속 올라오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월봉 보실까요? 이 기술적 분석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월봉은 이미 이 이격을 보세요. 이렇게 많이 월봉이 벌어졌으면 여기서 그냥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게 환상이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가 기술적 분석에서 상당히 이렇게 좀 고점을 알리는 신호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서 지금 월봉 보면 많이 상승한 가운데서 장대 양봉은요, 이것은 상투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를 볼 때 저는 하나 이제 보여야 되겠어요. 2차 전지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장비도 다 이렇게 서큘레이션에서 올랐잖아요. 이제 폐배터리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멀티플이 아직도 부위 안 난 게 저는 폐배터리라고 봐요. 그래서 성일아이텍 같은 건 2차 전지에서
꾸준히 관심에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또 크게 낙폭을 겪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수를 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좀 얘기를 주셨어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종목을 대응할 때는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얘기 주셨고요. 또 저점에서 두려움을 산다라는 얘기 주셨는데 그게 또 나중에 그 두려움이 수익의 기쁨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이틀 동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늘은 콘텐츠 관련주를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로 코퍼스 코리아 보도록 할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 종목들은 내린다 하더라도 물론 아까 우리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네. 거 바닥 생긴데 내렸어요. 그건 제가 월요일 AS 드릴 거고 네. 그거 만약에 바닥 종목들은 내려도 크게 안 내려요. 바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코퍼스 코리아입니다. 한류 콘텐츠 전문 기업이고요. 지난번에 김용학 프로덕션을 인수함으로써 좀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좀 굉장히 입지를 굳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1억, 2분기는 45억이 예상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더블 이상 늘어난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106억,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1억 또 45억 정도 이제 올라가잖아요.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데도 시총은요 지금 한 900억대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이 회사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일본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도 중국향은 안 되잖아요. 어떤 화장품도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미국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렇죠. 그런데 이 드라마 같은 것도 일본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바로 일본 OTT 시장에서 캐시카가 이제 본격적으로 창출이 기대된다.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황금 맥주 전략 넘버 원입니다. 역전된 망치의 도직 핸들 이런 것들은 거의 짠세가 좀 돼 있거든요. 윗방으로 열려 있다. 매수가는 2,300원 정도, 목표가 2,500원, 그다음에 2차는 2,630원, 그다음에 손절은 2,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 좀 얘기해 주셨네요. 매수가는 2,300원, 목표 주가 1차는 2,500원, 2차는 2,630원이고요. 손절가 2,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Y랩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면 사지 마라 그랬잖아요. 또 가지고 계셔도 죄송하지만 네. 제 기준입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왜 이렇게 내렸지? 좋은 종목이 납득이 안 가는 종목이 바로 Y랩입니다. 동사는 웹툰하고 만화, 영상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티빙에서는 아일랜드라든가 넷플릭스에는 킹덤 이런 것들을 만든 그런 회사가 되겠어요. 네이버 웹툰하고 CJ 이름이 2대 주주입니다. 대략 한 10% 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죠. 대기업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썩 실적이 좋지 않은데 회사 그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에 매출이 한 974억, 영업이익이 115억 정도. 주가는 미래 성장성을 가불해서 먼저 움직인다고 그랬죠. 네, 우리가 그것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한번 기술적으로 보실까요? 이게 바로 고점 대비 많이 내린 거예요. 납득이 안 갑니다. 64%나 내렸어요. 그래 신규 상장주 처음에 이게 소위 말해서 뭐 좀 이렇게 오버웨이팅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7,700원 정도에 매수하시고 목표가 1차는 8,150원, 2차는 8,500원, 손절은 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공모가였던 9,000원을 하회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하락이다 얘기를 주셨어요. 매수가는 7,700원, 목표 주가 1차는 8,150원, 2차는 8,500원,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시장에 대한 고민과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20분 정도 선물 보따리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아까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하신 그 두 종목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원래도 해드리겠지만 선물 보따리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많이 와주시고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럴 때 멘탈을 부여잡고 앞으로 미래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뭐 그래도 다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잠시 후 8시 20분부터 제가 MTNW 여러분들 좋은 정보의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찾아뵐게요. 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알맥과 이노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AS도 해드리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